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의 코로나19 긴급 생계자금을 둘러싼 혼선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부당 수령한 사람 가운데 고용과 보수가 불안정한 일부에 대해서 환수하지 않기로 했었는데요. 네, 대구시가 이번에는 같은 직종에 조건이 같은 모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또 바꿨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엉성한 일처리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긴급 생계자금을 신청하면 안 되는데 신청해서 부당하게 받은 사람은 3,92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환수하지 않기로 한 대상자는 사립유치원 교직원이 620명, 대학병원 직원 625명,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41명 등 1,280여 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과 보수가 불안정하거나 의료 현장에서 헌신한 사람, 그리고 공무원이지만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같은 직종에 근무하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나머지 모두에게도 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신청하지 않은 만큼 이들도 구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이의 신청만 인용해주게 되면은 이의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구제가 되거나 형평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이미 환수하지 않기로 한 1,280여 명을 빼면 1,660여 명이 남는데 이 가운데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서 선별하면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대략 20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에게 생계자금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애초부터 부적합자를 가려내지 못하고 환수하려다가 번복하고 또 지급 대상을 늘리기로 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빨리 드리는 거였거든요. 하루도 빨리. 상대적으로 가장 빨리 드린 거는 맞고요. 다만 그렇게 빨리 드리다 보니 좀 준비가 부족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초에 전체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땜질식으로 그때그때 보수만 하다 보니 더 큰 지금 그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이다. 이번 결정은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의 권고를 대구시가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해 폭력 행사를 부인하던 남자 선배가 돌연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후배인 최숙현 선수를 폭행했고 감독과 주장이 때리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털어놨는데 자신도 감독에게 맞았다면서 자신 역시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폭행 가해자로 지목했던 남자 선배 김모 씨.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으니 사죄할 것도 없다면서 국회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은 건 안타까운 건데. 그런데 며칠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최숙현 선수를 때린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뉴질랜드 전주훈련 당시 술에 취한 감독이 최 선수를 때렸고 주장 장모 선수의 폭행 장면도 한 달에 서너 번은 봤다면서 폭행 공범들의 가해 사실까지 모두 폭로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중학생 때부터 김 감독에게 맞아온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야구방망이로 이래 한두 대 맞은 게 아니고 몇십 대 맞았으니까. 김 선수 가족도 오늘 오후 전화를 통해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냥 울면서 좀 사죄드린다고 그래 이야기하고요. 저희 조사받고 취행자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고 그때 김 선수는 국회에서 증언하는 후배들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면서 갑작스런 양심 선언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추가 피해자인 두 후배는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오늘 서울로 출장 온 검사에게 피해 사실 등을 진술했습니다. 최윤희 문체부 차관은 오늘 오후 고 최숙현 선수의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내일은 이들 두 선수를 만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노동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장 폐쇄를 결정한 대구 달성공단의 한국게이츠 대구 공장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지 열흘이 넘어가는데도 대구시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게이츠 본사는 한국 게이츠 대구 공장 폐쇄는 취소할 수 없으며 오는 20일까지 직원들의 희망 퇴직 신청을 받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구시와 집권 여당 민주당에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수차례 민주당과 시청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메아리 없습니다. 공장 폐쇄가 결정된 지 열흘이 훌쩍 넘어가고 있지만 피해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구시는 지금 당장 한국 게이츠 사태의 피해 파악부터 나서야 한다. 대구 고용노동청과 함께 게이츠 관련 임금체불 실태도 조사해야 한다. 대구시와 대구 고용노동청은 뒤늦게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업에 관련해가지고는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할 만한 게 어떡하네요. 대책을.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더 한 번 더 고민해보라 하고 지금 시간을 또 정했거든요. 급기야 노동계와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게이츠 대구 공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곧 구성됩니다. 이 문제를 대구 지역의 일자리를 지키는 부분에서 노동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민중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풀어가고자 50개 이상 단체들을 함께 좀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총체적으로 여론전이라든지 대구 시민에 알려내고.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대구시, 민주당 대구시당과 협의해 한국 게이츠 대구 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정부가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지자체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현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산 등록 현황을 살펴봤더니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9채, 경북도 내 시장 군수 23명 가운데 9명은 2채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우원 경제부지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보 미도맨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보유 중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 최근 실거래가가 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 부지사는 또 서울 서초동, 부산 해운대, 대구 범어동 등 전국 요지의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여러 채 갖고 있는데 오피스텔까지 포함해 모두 10채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우원 부지사는 올해 한 채를 매도해 지금은 9채로 줄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도청 대변인을 통해서 해명했습니다. 경북 23개 시장 군수 중에선 총 9명이 2채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로 나타났습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서울과 일산 그리고 문경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3채,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2채 등 총 5채를 본인 또는 배우자와 공동 보유 중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개포동의 아파트 2채와 포항의 단독주택 등 총 3채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고, 엄태양 봉화군수는 영주와 봉화에 상가주택 4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권양세 안동시장은 안동과 경기도 안양,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과 경기도 일산에 집을 2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서울과 김천에 집이 2채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천의 주택은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공시지가 1,700만 원대의 농가주택이라며 실제 집은 국회의원 시절 생활한 서울 구로의 아파트 한 채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31일자 MBC 뉴스데스크 및 2020년 6월 1일자 MBC 뉴스투데이 감사 대상자가 셀프 감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대구시 상수사업본부 직원 및 동호회원 15명은 동호회 회원 중 1명은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감사과 소속은 맞지만 감사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대구시 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가 상수도 사업본부가 아닌
대구시 감사관실이 해당 사실을 감사할 것을 청원하기 전에 상수사업본부가 이미 조사를 완료했으므로 셀프 감사를 할 수 없고 감사 결과 동호회 활동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지원금도 합법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특정 공무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해당 공무원이 공용 차량 불법 이용 및 운전직 강제 동원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 고위험 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흥주점에 전자출입 명부나 수기 출입자 명부를 만들지 않고 증상도 확인하지 않은 채 손님 2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북구보건소에 의해 고발당한 36살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님 2명도 수사 대상이라며 정부 고시를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흥주점이나 노래 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한 정부 고시에 따라 전자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올 상반기에 이송한 질병 환자 10명 중 2명이 코로나19 관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119 구급 활동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에 이송한 질병 환자 23,600여 명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환자는 4,500여 명으로 19.1%를 차지했습니다. 월 평균 이송 인원은 1월이 7,0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접어든 3월이 5,100여 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활동 범위가 축소되고 병원 가는 것도 꺼려 구급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 운영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대구경실련이 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주민소송 대상이라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감사 결과를 대구 시민에게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시의 위법, 부당한 처분과 이로 인한 손실이 문제라면서 감사원이 권 시장을 책임자로 지목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대구시가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재정을 낭비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 권영진 시장은 특혜나 낭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서 경주시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직장 운동선수의 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경주시에 촉구했습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것을 수사기관에 요구했고 6명의 의원으로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반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년 당대표 임기를 채워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대표가 되겠다며 7개월 당대표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낙연 후보와의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영남 출신인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영남 300만 표를 책임지겠다며 이낙연 의원과의 대결을 영호남 구도로 바라보지는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